부엔디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와구와구 트래블의 완입니다. 오늘은 캐나다에 와서 여기 사스카추안 주의 사스카툰이라는 도시에 온 지 한 달째 되는 날인데, 와, 시간이 참 빠르네요.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께 저희가 워홀러로서 여기 캐나다에 와서 어떤 정착 과정들을 겪었는지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목차를 말씀드리자면, 일단 숙소 위치 추천, 신넘버 발급, 은행 추천, 유심칩, 뭘 썼는지, 면허증 교환 방법, 그리고 도서관 카드 발급 방법, 그리고 대중교통 어플 이용 방법, 뭐 이렇게 해서 7가지 정도를 대략적으로 소개를 해드릴 텐데, 워킹홀리데이를 준비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는 네이버 블로그에 워낙 잘 정리되어 있는 글들이 많기 때문에 그 글들을 참고하시면 충분히 비자는 받으시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사실 24년도에 캐나다 워홀 비자에 많은 변화가 있었잖아요. 지원할 수 있는 나이 제한이라던가 비자를 발급해주는 인원의 상향, 그리고 나이 제한 상향 조정, 이런 것들도 이제 당연히 중요한 변화였지만, 제일 큰 변화는 이제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과, 또 이번 워홀 비자는 1년이 아니라 2년짜리라는 점이 가장 큰 변화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냥 일반 워홀러로서 이제 해외 생활을 즐기다 그냥 가는 것 뿐만 아니라, 이 2년이라는 시간을 활용해서 만약에 워홀로 와서 생활을 했는데 캐나다에서의 삶이 굉장히 마음에 든다 라고 했을 때 영주권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민까지도 바라보는 그런 분들이 많이 늘어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저희도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워홀 비자로 받고 나서 마냥 마음이 가볍지만은 않았던 게, 저는 아일랜드의 더블린에서, 그리고 구구는 캐나다의 토론토에서 이미 1년 넘는 이제 워홀 생활을 한번 해봤기 때문에 이번에 받은 두 번째 캐나다 비자가 마냥 가벼운 마음으로 다가와지는 않더라고요. 마냥 가볍게 해외 생활을 즐기다, 그렇고 돌아와서 또 한국에서 다시 정착하면 되지, 뭐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게 아니라, 나이가 나이인지라 그래도 캐나다에서의 삶이 만족스럽다면 아예 정착을 하는 것까지 고려를 해보자 라고 해서 저희가 영주권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영주권을 알아보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복잡하고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현지에서의 삶이 어떤지에 대해서 감조차 오지 않는데 벌써 이민을 생각하고 준비를 하는 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래도 일단 뭐 마음 먹은 김에 한번 어쨌든 비자는 받았고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자, 그리고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는 이제 리서치를 해봤을 때, 많이 알려져 있는 밴쿠버, 토론토, 캘거리 등의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24년도 기점으로 사실상 새로 들어와서 이민까지 생각하고 영주권을 준비하기엔 쉽지가 않은 상황이더라고요. 물론 영주권 관련 법이 시시때때로 변화를 하고 있지만, 저희가 들어오려는 시점에서는 일단 엘버타 주의 AOS라는 1년 내 경력만 쌓으면 영주권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스트림이 아예 막혀버렸고, 또 밴쿠버나 토론토는 아예 이제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영주권을 딸 수 있는 기준 자체가 너무 높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뉴커머로서 도전을 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여러 가지 방면을 생각하다가 사스카추안이라는 주가 이제 눈에 띄었던 거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워홀 비자를 갖고서도 6개월의 경력을 채워서 영주권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것도 굉장히 이제 말로는 쉽게 들리지만 이제 파고 들어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또 나름의 이제 어려움이 있는 그런 스트림이더라고요. 하지만 뭐 2년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이 기간 안에 짧고 굵게 도전을 해보자 라고 해서 저희가 사스카추안주에 오게 된 거고, 쉽게 말해서 SK주라고 할게요. 사스카추안주를 SK주라고 하는데, 이 SK주에 대해서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정보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나마 찾는 정보들이 SK주에 영주권을 따러 온 사람들의 뒤통수를 치는 악덕업주가 많다, 일자리를 구하기 굉장히 어렵다, 뭐 등등 안 좋은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무시하려고 애를 써도 마음 한켠에 좀 걱정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근데 사실 저는 뭐 해외살이 더블린에서 워킹홀리데이를 했을 때도 그랬고, 뭐 구구랑 같이 세계여행을 할 때도 그랬고, 항상 가지고 있는 마인드가 인생은 좀 케바케다 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안 좋은 경험을 했고 안 좋은 기억이 있다 할지언정, 내가 똑같은 경험을 하고 똑같은 기억을 안고 갈 거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물론 안 좋은 일이 있다라고 하면 그 정보를 알고 조심해야 되는 건 맞지만, 어쨌든 이런저런 경험들을 어떻게 내 걸로 만드느냐, 이거는 온전히 저한테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직접 한번 부딪혀보고 그러고 나서 판단을 하자라는 주의라서 뭐 일단 부딪혀보기로 하고 여기 사스카툰을 오게 되었습니다. 여튼 저희 영상들을 보시면서 그래도 사스카툰이란 도시가 캐나다에 살고 계신 분들한테도 굉장히 생소한 곳인데,
과연 어떤 곳인가 라는 의문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영상들이 됐으면 좋겠고, 또 저희와 마찬가지로 영주권을 따기 위해서 워홀 비자를 들고 오시는 분들이 이제 사스카툰을 비롯해서 SK주에 굉장히 많이 오고 계신데, 조금이나마 그런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있으니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이 영상은 100% 저의 경험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온라인 리서치는 본인들이 충분히 하시고 또 본인 상황에 맞게끔 적용을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타임스탬프를 밑에 만들어 놓아 드릴 테니까 혹여나 이미 했던 부분들 혹은 궁금하지 않은 부분들은 스킵해서 본인이 필요한 부분들 찾아가지고 영상을 시청하시면 더 효율적으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가장 먼저 임시 숙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직 사스카툰에 들어오기 전에 일자리가 없는 상태에서 장기 숙소를 구하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보통 에어비앤비, 호스텔 아니면 호텔 등을 통해서 단기 숙소를 구한 다음에 거기 머물면서 일자리도 구해보고 초기 정착에 필요한 그런 서류들도 처리를 하고 또 동네 구경도 하실 텐데, 개인적으로 제가 몇 개 동네를 추천드려 볼게요. 지도를 같이 보면서 함께 얘기를 나누는 게 좀 더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아서 제가 지도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구글맵을 켰습니다. 사스카추안주, SK주는 어디 있냐면 캐나다의 딱 중심부에 있습니다. 여기 사스카추안 보이시나요? 여기를 쭉 들어와 보시면 여기 사스카추안주에서 가장 큰 대도시가 바로 여기 있는 사스카툰이라는 곳이에요. 여기 사스카툰 말고 사스카툰에서 여기 3시간 정도 내려오면 리자이나라는 동네가 있는데 여기도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사스카툰에 정착을 했기 때문에 사스카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작은 도시입니다. 여기가 동쪽에서 서쪽까지 오는데 차로 15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한 거리로 따지면 15km 정도 걸리거든요. 마찬가지로 북쪽에서 남쪽 끝까지 가는데도 비슷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도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렇게 작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처음 온 워홀러들한테 무슨 돈이 있어서 차가 있겠습니까? 차가 없이 이제 대중교통을 타고 다녀야 될 텐데, 대중교통이라고 하면 버스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작은 도시를 버스로 돌아다니려면 차로 10분 15분 걸리는 거리가 40분 50분 심지어 1시간 넘게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대중교통이 굉장히 좀 열악해요. 발달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상황은 둘째치고 어쩌겠습니까? 저희가 이용할 만큼 최대한 이용을 해야 되니까, 이 사스카툰이란 도시의 이제 중심부를 이 사스카추안 강이 흐르고 있어요. 이 강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보시는 누타나, 이 누타나란 동네가 구시가지고요. 그리고 바로 강 북에 있는 이 동네가 다운타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다운타운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미드타운이라는 백화점이 하나 있고 은행이라던가 몇 회사들, 식당들이 좀 모여있는 정도고, 동일하게 이제 상권이 발달되어 있는 곳이 남쪽에 또 있어요. 이 누타나를 기준으로 좀 내려와 보시면 여기 8 스트리트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8번가라고 할게요. 이 8번가가 거의 이 사스카툰의 메인 도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8번가를 따라서 쭉 이동을 동쪽으로 해보면 뭐가 나오냐면 더 센터몰이 나옵니다. 큰 백화점이고, 이 주변으로 해서 노란색 표시 보이시죠? 여기가 주 상권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여기에 가시면 은행 있고요, 그로서리 쇼핑을 할 수 있는 프레시코, 세이본푸드, 슈퍼스토어 다 있어요. 다 있는데 또 중요한 게 뭐냐, 처음에 캐나다로 오시면 해야 될 일이 SIN이라는 서류를 발급받아야 되는데, 그 서류를 발급해주는 게 서비스 캐나다라는 기관이거든요. 근데 그 기관이 더 센터몰을 기준으로 해서 남쪽에 여기 마켓몰 안에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없이 최대한 좀 도보거리로 모아두자면 그나마 제일 좋은 건 이 8번가 그레이스톤 하이츠라던가 브레버트 파크, 그리고 홀리스톤, 아니면 여기 발시리뷰, 그로스베너 파크, 그리고 누타나, 홀테인, 부에나비스타 해가지고 8번가를 중심으로 해서 8번가에 제일 가까운 동네로 숙소를 잡으시면 버스를 타는데도 용이하고 모든 게 다 가까이 있기 때문에 처음 자리를 잡기에 굉장히 좋은 동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저는 이 정보를 오기 전까지 몰랐기 때문에 저는 여기 시티파크, 이 다운타운 기준으로 북쪽에 있는 시티파크 동네에 숙소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미드타운에도 은행들 다 있고 또 쇼핑할 수 있는 센터도 있고 식당도 모여있고 하다 보니까 저는 만족스러운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좀 위험한 동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느 도시를 가나 다 있듯이 홈리스들 문제 있고요. 그리고 마약
하는 사람들 문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뭐 사스카툰의 전역에 다 퍼져 있는 게 아니고 특정 지역에 몰려 있어요. 그래서 이 동네만 피하시면 솔직히 낮에 돌아다니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위험한 동네가 어디냐면 바로 이 다운타운을 기준으로 서쪽을 피하시면 돼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리버스데일, 플레즌힐, 미드그린, 그리고 마운트 로열, 이 동네를 피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 이 동네를 피해야 하냐면 방금 말씀드린 노숙자 그리고 마약하는 사람들, 그런 좀 위험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인데, 왜 모여있냐면 이 다운타운 쪽에 홈리스들을 위한 쉘터가 있고요, 그리고 홈리스들을 위한 무료 급식소가 이 동네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홈리스들이 당연히 이 주변에 모일 수밖에 없고 활동 범위가 그 동네를 중심으로 잡힐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네를 피하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떤 좀 재밌는 표현까지 생겼냐면 ABC 에비뉴를 피하라 라는 말까지 생겼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는 가로 도로를 스트릿이라 하고 세로 도로를 에비뉴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지도를 같이 보시면 이 미드타운이 있고 백화점이 있고, 그 미드타운을 기준으로 해서 서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 에비뉴의 이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알파벳 순으로 정해져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에비뉴 B, 에비뉴 D, 에비뉴 E, 에비뉴 F, G, H, I 해가지고 J, K, L, M, N, O, P, Z까지, 뭐 Z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Y까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한번 가볼까요? 네, 여기 에비뉴 W가 있고요, 에비뉴 Y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비뉴 A부터 이 Y까지의 그 범위 안에 어떤 동네가 포함되어 있느냐를 보시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리버스데일, 플레즌힐, 미더그린, 마운트 로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임시 숙소를 구할 때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숙소를 구하실 때도 이 동네는 피하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이제 숙소를 구하다 보면 키지지라던가 렌트페스터 아니면 페이스북 마켓을 들어가서 이제 집을 구하실 텐데, 거기에 올라오는 매물 대부분 진짜 과장 안 하고 80%가 집 컨디션 괜찮고 가격 좋고 너무 좋은데? 여기 살면 딱이겠다 하고 위치를 보잖아요. 죄다 이 동네예요. 이 동네 매물들이 많이 나오는 데는 이유가 있다. 아무리 좋은 매물이 있더라도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좀 피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미드타운 쪽에 내가 일자리가 잡히고 집도 그 근처로 잡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캐주얼 힐 이 동네, 혹은 미드타운에 가까운 리버스데일이지만 좀 강변, 이 빅토리아 공원을 기준으로 해서 제일 가까운 동네, 혹은 미드타운의 북쪽에 있는 제가 임시숙소로 잡았던 시티파크,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시티파크 노스를 비롯해서 노스파크 쪽을 잡으시면 좀 안전한 동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시티파크에 산 경험상 이 동네는 굉장히 평화롭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사스카툰의 도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누타나가 구시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외곽으로 있는 실버우드 하이츠, 그리고 동쪽에 에버그린, 윌로우 그로브, 그리고 남쪽에 스톤브릿지, 서쪽에 켄싱턴과 햄프턴 빌리지, 던도널리, 이런 동네는 비교적 나중에 지어진 신도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스카툰의 송도 혹은 청라 뭐 이런 동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사는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안전하고, 뭐 자전거 밖에다 놔도 아무도 안 훔쳐가고 차를 밖에 그냥 안 잠그고 놔둬도 털어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안전하다고 하니까 안전한 곳을 찾으신다면 이 동네도 괜찮은데, 문제는 이 동네는 차가 거의 필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숙소에 대한 이야기는 뭐 이 정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임시 숙소를 구하셨으면 해야 될 일이 SIN, 신넘버라고 하죠. 신넘버를 구하는 일이 제일 우선시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왜 우선시 되어야 되냐면 일단 일자리를 구할 때 필요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월급을 받을 때 필요해요. 고용주가 이 신넘버를 정부에다가 제출해야 되는 번호이기 때문에 일자리를 구할 때 필수인 서류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이거 외에도 캐나다 정부에서 제공해주는 어떤 서비스들을 제공받을 때 필요한 번호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발급받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근데 이게 민감한 개인정보,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 신넘버 서류를 발급받으면 캐리어에 거의 모셔다 두고 이제 그 신넘버 번호만 핸드폰에 안 보이는 곳에 잘 저장만 해두시고 나중에 필요할 때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신넘버를 발급받으려면 서비스 캐나다라는 곳을 가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서비스 캐나다 오피스가 마켓몰이라는 곳 안에 있어요. 이제 다운타운 그리고 누타나 지역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는 마켓몰 안에 있는데, 왜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곳에 뜬금없이 서비스 캐나다 오피스를 지어놨는지 이해는 안 가지만
여튼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신넘버 발급을 받으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준비물은 여권과 워크 포밋인데 그 외적으로 요구되는 정보가 부모님의 성함, 그리고 핸드폰 번호, 그리고 개인정보 사용 동의서 이 정도를 물어보더라고요. 토론토나 밴쿠버 같은 경우는 이거 신넘버 받으려면 서비스 캐나다 오픈 시간 맞춰가지고 8시부터 오픈런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블로그에서 종종 본 것 같은데, 사스카툰 같은 경우에는 굳이 오픈런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갔을 때 굉장히 한산했고 발급받는데 1시간도 안 걸렸거든요. 두 번째로는 계좌 개설인데요. 일단 캐나다에는 RBC, TD, 스코샤뱅크, CIBC 등 좀 다양한 은행들이 있는데, 새로운 계좌를 오픈할 때 뉴커머를 위한 프로모션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은행마다 다 다르고 또 시기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캐나다에 입국하시는 시기에 맞춰서 일단 구글에다가 CIBC 뉴커머 프로모션 아니면 RBC 뉴커머 프로모션 이렇게 치면 그 은행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뉴커머 프로모션이 뭔지 쫙 나오니까 그걸 비교해서 나한테 제일 좋은 거 찾아서 제 계좌를 개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CIBC에서 계좌 개설을 했는데, 여기서 계좌를 만든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일단 들어가자마자 상담 신청을 했는데 다음날 계좌 개설 미팅을 잡아줬고요. 사스카툰에 온 지 이틀 만에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둘 다 개설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뉴커머 프로모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만들 당시에 새로 계좌를 만들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400 코스트코 기프트 카드를 주는 행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 한번 도전해볼만 하겠다 싶어가지고 저는 CIBC 은행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또 하나의 그 혜택이 뭐였냐면, 계좌를 개설하고 2년간 계좌 유지비를 면제해주는 조건이 있었어요. 다른 은행 같은 경우는 1년만 면제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유일하게 CIBC에서 2년짜리 면제를 해주니까 여기서 계좌를 안 열 이유가 없었죠. 그래서 계좌를 개설하는데 보통 요구되는 게 마찬가지로 워크퍼밋과 여권, 그리고 신넘버 발급받으신 거 그거 가져가시면 되고, 체크카드, 신용카드 둘 다 개설하는데 한 1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고, 체크카드는 바로 당일날 지급을 해줬고요. 신용카드는 나오는데 한 2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유심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쓰던 번호를 그대로 가져와서 쓸 수도 있고, 또 문자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출국 당일날 편의점에 가가지고 알뜰 유심칩을 구매해서 장착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SK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SK7모바일이라는 알뜰폰 통신사에서 유심칩을 구매를 했고요. 매달 나갈 수 있는 최저요금제를 선택을 했는데,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월 1,900원짜리가 최저요금제였어요. 그래서 요거로 준비를 해왔고, 현지에서의 통신사는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 캐나다에는 벨, 로저스, 텔러스 이렇게 3개의 통신사가 메이저로 있고, 그리고 그 아래 자회사로 벌진 플러스, 쿠도, 파이도 외에 다양한 이제 통신사들이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인터넷 속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고, 방금 말씀드린 파이도, 쿠도 이런 벌진 플러스 같은 자회사 같은 경우에는 학생 요금제 혹은 저렴이 요금제를 좀 더 많이 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시기별로 업체마다 다른 이제 프로모션들을 각각 다르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입국하시는 시기에 맞춰서 온라인 구글링을 하셔도 되고, 직접 워크인을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모션들이 있는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비교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몇 군데 통신사들을 직접 다니면서 알아봤는데, 한국의 슈퍼셀이라는 업체를 통해서 유심칩을 구매를 했어요. 사실 유심칩이 아니라 이심칩을 구매했습니다. 왜냐면 데이터도 그렇고 비용도 그렇고 슈퍼셀에서 진행하는 그 프로모션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요금제는 슈퍼셀의 벨 통신사 요금제였어요. $50에 100기가를 주는데 핫스팟도 이용이 가능하고, 또 가입비 $60를 순차적으로 페이백을 해서 면제를 시켜주는 그런 프로모션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아본 다른 통신사들의 플랜들보다 훨씬 가성비가 좋은 것 같아서 저는 이거를 선택해서 지금 잘 쓰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 핸드폰에는 한국에서 가져온 알뜰폰 유심칩을 끼고 있고, 벨사의 이심칩을 끼워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통신사를 결정할 때 제일 걱정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사스카툰은 좀 오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통신사마다 인터넷 속도가 좀 다르지 않을까? 내가 이 통신사를 선택했는데 인터넷 속도가 너무 느리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일단 제가 지금까지 벨사를 한 달 동안 써온 결과 인터넷 속도에 대해서는 크게 불만이 없을 정도로 잘 터진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도서관 카드입니다. 근데 이게 책을 빌리기 위해서 만들라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도서관에는 컴퓨터가 비치가 되어 있고 프린트를 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 이제 일자리를 구하기 전에 이력서를 준비해서 프린트를 해야 되잖아요. 이 도서관에 가가지고 프린트를 쓰시면 되는데, 이 카드를 만들 때 준비물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여권이고 하나는 거주지 증명서류인데, 이 거주지 증명서류를 뽑으러 지금 도서관을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서관 사서한테 도서관 카드를 만들 건데
거주지 증명 서류는 지금 프린트를 이용해서 뽑으러 온 거다 얘기를 하면 카드 만들어준 다음에 프린트기로 안내를 해줍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그렇게 뽑았고 프린트를 하게 되면 장당 20센트를 받습니다. 다섯 번째로 하셔야 될 일이 이제 면허증 발급인데, 이 면허증 발급은 SGI라는 기관에서 하거든요. 여기가 자동차 보험 발급, 면허 발급, 그리고 차량 등록 업무 등 이런 업무들을 하는 곳인데, 이거는 다운타운 쪽에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 여기 다운타운 쪽에 한 20분 정도 걸어서 올라가면 SGI라는 면허 시험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위치해 있어요. 이게 캐나다에 있는 주마다 법이 좀 다르지만 SK주에서는 한국에 있는 면허증을 여기 캐나다 면허증으로 바로 교환을 해주는 그런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필기시험이라던가 실기시험 없이 그냥 면허증을 바꾸실 수가 있어요. 다만 준비물이 좀 필요한데, 뭐가 필요하냐면 일단 영문 면허증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권, 워크퍼밋, 운전경력 증명서 영문으로 준비해 가셔야 되고, 거주지 증명 서류가 필요해요. 근데 이 거주지 증명 서류가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처음에 오신 분들한테는 조금 까다로운 조건일 수도 있는데, 일단 이 두 개를 어떻게 마련하면 좋을지 제가 추천을 드릴게요. 하나는 만약에 임시숙소에 거주를 하시더라도 호스트한테 얘기를 해서 나 거주지 증명 서류가 필요한데 이거 하나 만들어줄 수 있어? 라고 양식을 보내주고 사인만 해줘 라고 하면 웬만해서는 호스트가 이거를 거절할 이유는 딱히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호스트한테 받으면 되고, 다만 참고를 해야 될 점은 면허증이 발급이 될 때 이때 사용된 주소지로 날아가기 때문에 2주 뒤에 혹은 3주 뒤에 면허증이 날라와도 내가 이걸 수령할 수 있게끔 도와달라 라는 부분이 이제 호스트와 미리 얘기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 서류는 은행 계좌 개설을 하셨다면 계좌 개설을 했을 때 계좌 정보가 담긴 그 서류를 하나 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습니다. 그 정보가 담긴 은행 서류를 들고 가시면 그걸 인정해 줍니다. 만약에 이 둘 중 하나라도 좀 어렵다라고 한다면 세 번째 서류가 있는데 신넘버 서류예요. 서비스 캐나다에서 신넘버 받을 때 신넘버 서류를 줄 텐데 그 서류를 가져가도 거주지 증명 서류로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만 충족이 돼도 SGI에서 면허증 교환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면허증을 교환하실 때 참고해야 될 점이, 일단 이건 교환이기 때문에 한국 면허증을 제출하고 다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반납하고 그냥 사라지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나중에 한국에 있는 한국 기준 그 주민등록상 거주지 있잖아요. 그 거주지를 기준으로 한 근처 면허 시험장 혹은 경찰서로 우편 발송이 된대요. 제가 설명란에 남겨드린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 보시면 제 면허증이 한국의 어느 기관에서 지금 보관이 되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면허증 발급받는데 비용이 드는데 원래 제가 알기로는 25불이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막상 제가 발급받으러 가니까 40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1년짜리 유효한 면허증을 발급받을 때 25불이 든다고 해요. 이번 연도 월비자 받으신 분들은 2년짜리 월비자를 받고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년 동안 사용할 면허증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2년짜리 받으려면 40불을 냈어요.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여기 사스카툰에서의 대중교통 관련된 버스 티켓 어플이에요. 여기 사스카툰 들어오시기 전에 두 개의 어플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하나는 트랜짓이고 하나는 트랜짓고예요. 트랜짓은 이제 구글맵처럼 버스 노선을 확인하고 또 버스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어플이거든요. 근데 구글맵보다 트랜짓 어플이 조금 더 유용하게 쓰이는 점이 뭐냐면, 내가 설정한 지점에 몇 번 버스들이 정차를 하고 또 그 버스들이 언제 오는지 어디쯤에 있는지까지도 알려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그 버스 시간에 맞춰서 계획을 하는 게 가능한 어플이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트랜짓고는 이제 버스 티켓 모바일 어플이에요. 이 트랜짓고 어플을 통해서 모바일 티켓을 구매할 수가 있어요. 현금을 내나 이 티켓을 미리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나, 버스를 타는데 이용료는 회당 3달러고요. 한 번 타면 환승 시간을 90분을 줘요. 처음 딱 그 찍은 시점을 기준으로 90분을 주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1회권 말고도 제가 처음에 와서 유용하게 쓴 게 10회권이에요. 10회권은 한번 구매를 하게 되면 25불인데 총 5불 정도 절약하는 거죠. 10회권을 끊어두고 제가 원할 때 필요한 만큼 써서 사용을 했고, 만약에 이제 좀 더 장기적으로 내가 자리가 잡혔는데 대중교통을 좀 많이 써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한 달권도 있고 1년 정기권도 있어요. 이런 거는 본인 상황에 맞춰서 구매를 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까지가 제가 지금까지 한 달 동안 사스카툰에 와서 정착하는 데 걸쳐왔던 그런 과정들이었던 것 같고요. 이 외에도 여기 사스카툰에 와서 생활하면서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고 싶은 어떤 그런 꿀팁들이 있으면 추후에 영상으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의 저번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꽤나 뷰잉을 하는데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고생을 한 보람이 충분히 느껴질 정도로 괜찮은 집을 다행히도 잘 구해서 7월 1일 날 입주를 해서 지금 잘 살고 있고요. 집 구하는데 저희가 고려했던 점들, 고민됐던 것들, 그런 내용들도 공유를 해드리고 싶고, 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사스카툰에 지금 일자리를 잘 구해서 들어오자마자 출근을 해가지고 지금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어떻게 구하게 되었는지, 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 싶은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의 영상에서 차차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여나 워홀 비자로 혹은 뭐 LMI 비자든 뭐든 사스카툰에 오려고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이미 왔는데 뭐 이런저런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지식선에서는 최대한 답변 드릴 테니까 댓글 남겨주시고, 이미 사스카툰에서 혹은 캐나다에서 자리 잡고 계신 분들 모두 다 응원을 합니다. 이번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부탁드릴게요. 만약에 가능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차오!